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조선 후기 문인 계곡 장유 선생의 시 세계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자료는 박찬근 편저자의 08 고독한 별 밤하늘을 밝힌다 PDF 일부입니다. 네, 이게 한자 원문을 현대어로 옮기면서 AI 기술 도움도 좀 받았다고 해서 흥미롭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장유 씨의 핵심 정서, 그 쓸쓸함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한 슬픔이나 외로움 뭐 이런 걸 넘어서 어떻게 어떤 깊은 공감이나 성철로 이어지는지 그 지점을 함께 파헤쳐 보죠. 좋습니다. 계곡 장효산생은 아시다시피 조선시대에 학문적 소양이 아주 깊었던 문인이자 또 관리였죠. 재능은 뛰어났지만 개인적으로는 유배 같은 시련도 겪었고요. 아, 유배 경험이 있으셨군요. 네, 동시대의 문인 이식이 평가하기를 옛 문장의 어떤 법도는 지키면서도 자신만의 독창적인 세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냥 옛 것만 따른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목소리가 뚜렷했어요. 그렇군요. 그 삶의 과정을 보면 시 전체에 쓸쓸함이라는 정서가 정말 짙게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느끼는 그런 외로움과는 좀 결이 다른 느낌.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바로 그 쓸쓸함을 이해하는 게 장효시를 읽는 핵심입니다. 네, 이게 단순히 감상적인 슬픔이라기보다는 그 유배 생활에서 오는 고독감, 또 잦은 타향살이었던 서러움,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들이 막 응축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복합적인 감정이다. 네, 예를 들어 떠돌이 새벽길이란 시를 보면 희끗희끗 긴 머리 세월이 많이도 흘렀는데 지금껏 떠돌다니 장탄식만 나오느나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아, 시간은 이렇게 흘렀는데 나는 여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구나 하는 그 나그네의 심정이 아주 절절하게 느껴지죠. 심지어 봄이 오는 입춘의 쓸쓸함에서도 남곽상생 마음은 쟤로 벌써 변했는 걸 이렇게 노래하시잖아요. 뭔가 희망적인 계절인데도 현실에 대한 깊은 회의감, 공허함 이런 게 느껴지던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계절 변화 같은 어떤 외부 조건과는 상관없이 존재하는 좀 실존적인 고독감, 그런 것에도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의 본질이나 자기 자신을 아주 깊이 들여다본 그 성찰의 결과로 나타나는 감정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요. 그렇게 깊은 개인적인 고독 속에서도 장유 선생이 당대 백성들의 고통에는 또 깊이 공감했다는 점이에요. 이게 좀 놀라운 연결 아닌가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장마 영공일이라는 시를 보면 그 끔찍한 장마 피해를 보면서 백성들을 생각해요. 진흙탕길 메고 지고 고생들이 심할 텐데 나처럼 편안히 누워 지내면서 느긋하게 보내다니 마냥 부끄럽수 이렇게요. 그렇죠. 자신의 안락함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과 민중에 대한 연민이 동시에 드러나는 거죠. 네, 연민. 그 개인적인 쓸쓸함이 타인의 고통에 대한 깊은 공감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을 그만큼 깊이 들여다봤기 때문에 타인의 아픔에도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던 거죠. 지도층으로서의 책임감 같은 것도 있겠고요. 인간적인 연민도 크고요. 그렇군요. 내면 성찰이 공감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장유시에서 자연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아, 자연. 자연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그 쓸쓸함을 더 깊게 만드나요? 아니면 좀 위로를 주기도 하나요? 양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벽길의 그 차가운 새벽 풍경처럼 쓸쓸함을 더 고조시키는 배경이 되기도 하고요. 또 석양역의 강가 같은 시에서는 책도 던져둔 채 먼 산을 바라본다 이러면서 자연 속에서 잠시나마 어떤 평온함, 위안을 찾는 모습도 보여줘요. 아, 자연이 거울 같네요. 네, 그렇죠. 그의 복잡한 내면을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아요. 그러고 보면 겨울의 끝 같은 시에서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봄 기운, 그러니까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일량내복의 희망, 이런 걸 발견하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상징이 되기도 하는 거죠. 네. 자연을 끊임없이 순환하니까요. 그 순환 속에서 장류는 고통 너머의 어떤 희망, 삶의 지속성에 대한 믿음, 이런 걸 놓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런 깊은 내용들을 오늘 저희가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건 아무래도 편저자 박창근 선생이 그 한자라는 벽을 넘어서 현대어를 쉽게 풀어주시려는 노력을 하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특히 그 AI 기술까지 활용했다는 점도 좀 인상 깊었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선현들의 지혜, 그 따뜻한 마음을 좀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 느껴졌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계곡장류는 그 개인적인 고독과 쓸쓸함이라는 감정을 깊은 자기 성찰과 또 타인에 대한 공감으로 승화시킨 시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시는 조선시대 지식인의 어떤 내면 풍경, 그리고 당대의 사회 모습, 또 자연과의 교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대를 초월하는 인간적인 고뇌와 희망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사회적으로 보면 상당히 안정된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깊은 고독감, 그리고 백성들의 아픔에 함께 공감했던 계곡장유. 그의 시를 통해 오늘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주변 사람들의 잘 보이지 않는 고통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자리한 그 쓸쓸함은 또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지 잠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